이 사건은 부산에서 진범 3인조가 잡혔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범들을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실수했을까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진범을 잡은 검사는 상부 지시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재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을 의도적으로 몰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힘없는 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뒤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3례 강도치사 사건 피의자 3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2달여의 내사 끝에 진범들을 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곧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부산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이첩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최초로 수사했던 전주지검에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니까 이 사람들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백했다 다시 아니다라고 번복을 했어요. 또 실제 이 사람들이 최초에 자백했던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횡적으로 맞춰보니까 불일치했고. 하지만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 씨는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도록 유도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번복하려고 한 게 아니다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하는데 내가 뭐 굳이 우리가 맞다고 그까지 우길 수 없는 거야. 사고는 치긴 쳤는데 어찌 보면 이 집이 아니라는 결론 쪽으로 가는 거지.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유도한 거지. 실제로 전주지검이 작성한 내사 결과 종합 보고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자가 빼앗긴 물건은 녹색의 진짜 보석인 에메랄드가 박힌 여자용 목걸이, 반지, 팔찌 한 세트와 남자용 반지 1개인데 이는 큐빅과 가짜 자수정이 박힌 금반지를 샀다는 금은방 주인의 진술과 다르다는 게 전주지검의 주장입니다. 전주지검은 이를 근거로 부산 3인조를 진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은방 주인의 진술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수리는 육안으로 보아서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있는가요? 제가 보석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변두리에서 장사를 하는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는 반지 자체의 금이나 18K 등 가격 이외에는 에메랄드나 자수정에 대해서는 가격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감정할 필요가 없어요. 금은방 주인은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가짜라고 단정한 겁니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금은방 주인이 부산 3인조로부터 구입한 폐물의 외양이 피해자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시켰습니다. 피해자 부부의 진술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경상도 사투리가 불확실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엔 또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 씨가 방문의 구조, 재질, 손잡이 형태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씨는 전주지검의 피의자 신문 때 방문의 재질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할머니 방문도 손잡이 없는 문으로 부부가 잠을 자던 방문과 같이 오른쪽으로 미는 여닫이 문이고 옛날 문살이 있고 문풍지를 바르는 방문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을 여닫이 문으로 혼동한 것 외에는 이 씨의 진술은 경찰의 현장 검증 때 찍은 영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진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할머니를 우리가 제압을 하고 그 방을 뒤질 때 그때 그 할아버지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 네. 그런 동기인데 양복 입고 나타나면서 그 정정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유 할머니의 막내딸 부부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이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이 보관된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정사진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시나요? 그 영정사진이 그게 저는 확실히 아직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때 농에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걸어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현장 검증 영상을 보면 TV가 있던 벽면은 물론 다른 벽면 어디에도 영정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롱 속에서 보았다는 이 씨의 말이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진범이 나타난 이후에도 전주지검의 같은 검사가 사건을 계속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최성우, 3대 청년들을 범인으로 몰아 감옥으로 보냈던 바로 그 검사가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다시 사건을 맡아 젊은이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기회를 덮어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터널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수사관한테는 일단 자백이 나오면 소위 말하는 터널 효과라는 게 생기죠. 뭐냐면 이제 한 방향으로만 수사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자백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유죄다. 그러니까 유죄하고 관련되는 심증 혹은 정황, 증거 이런 것만 수집을 해가지고 자백 플러스 정황 혹은 증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끝을 내는 거죠. 이제 그런 터널 비전에 빠져버리니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점인 것이죠. 최 검사는 현재 국내 최대로 폼인 김현장에서 화이트 컬러 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연락처를 수소문해 문자를 보내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기자에게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진범을 잡아놓고도 풀어준 검찰. 억울하게 누명을 쓴 3대 청년들은 성년을 감옥에서 맞이했고 17년이 지난 지금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소입니다.